자, 십성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십성이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십성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표현해 주고요. 직업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고, 자, 십성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나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셔야 돼요. 일간이 나라고 했죠. 이걸 기준으로 나오는 용어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정관이 뭐다, 편관이 뭐다 이런 공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서로 상대 관계를 잘 이용하면 그 힘을 내가 빌려올 수 있는 거고 잘못 이용하면 그 힘에 휘말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과 나 사이에 인이 있잖아요. 이 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관은 나를 극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또 그 힘에서 휘말리게 되잖아요. 반대로 나라는 존재 이제 나중에 비경겁제를 공부하실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하면 관이 조율하는 거, 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오겠죠. 그런 공부가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용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인을 공부할 거죠. 인을 공부할 때도 여기 보세요. 정인편인이라고 하는 용어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식상하고 조율관계가 만들어지죠. 이 인이 나를 살려주는 인인데 이 인이 나한테서 나온 여러 가지 에너지, 이 에너지를 또 억압한다면 나는 이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노래를 하고 내가 뭔가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억누른다면 나는 이것이 제대로 안 일어나겠죠. 식상이라는 이 파트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마보이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엄마의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말을 해요? 나는 엄마 때문에 그거 못했어요. 이 기존의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갔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의도식, 좌절 그런 또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공부를 하면 재미있겠죠. 이 인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보세요. 2번에 인성과 식상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어는 간단하지만 이게 참 무섭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3번 단계를 보세요. 인성과 재성,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관담에 뭐예요? 인이죠. 그럼 뭐예요?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조율관계가 만들어지죠. 재성과 인성이 제대로 조율이 된다면 사회에서 자기의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자격증도 따고 인증서도 따고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 그 인증을 받고 위대한 위인 해갖고 책으로도 남고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 행위를 하면 왠지 인과 멀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성을 제대로 또 발휘하면 재생관, 관생인 이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 재성과 인성의 조율이 제대로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결과물을 얻어낸 사람인데 사람들의 교육적인 귀감이 될 정도로 그러한 또 위대한 인물도 있단 말이에요. 재라는 에너지와 인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상극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극인이 되는데 그 재극인의 좋은 점, 단점도 있겠죠. 나쁜 점도 있겠죠. 재극인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느냐. 그런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극관계가 재밌어요. 이 상극관계는 조절하면은 양쪽 두 개의 능력을 완전히 장착한다는 뜻도 되고 괜히 상극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이게 민감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니 이쪽이 문제가 되고 이쪽으로 가자니 또 이쪽이 약해지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재물을 취하자니 법질서를 약간 위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질서를 지키자니 재물이 제대로 쟁취가 안 되고 그런 갈등 관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여지게 되잖아요. 이런 공부가 재미있는데 우선은 정인이 어떠한 에너지인지 편인이 어떠한 에너지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둘을 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인 편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정관편관에서 나왔잖아요. 그 정관편관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본은. 그래서 넘어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관성을 먼저 한 이유가 있겠죠. 나를 기준으로 좀 관성이 좀 멀리 있는 에너지지만 여기가 기존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 기존의 질서를 인성이
받아들여서 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엄마처럼 생명으로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처럼 교육으로 넘겨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관공서처럼 문서나 인증서로 넘겨주는 분들이 또 있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장인자인데 사람 인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활형,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 패밀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존의 이 질서 체계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개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 관인의 질서를 습득해서 교육받아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점점 발달하겠죠. 그래서 재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재를 잘 잡아줘야 되겠죠. 조직화하고 어긋나지 않게 조율해 줘야 되겠죠. 그거를 법으로 만들면 뭐가 돼요? 이제 진정한 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교육을 시켜야죠. 개인한테. 그리고 그 개인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창작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관은 또 더 풍성해지고 더 발전된 큰 국가 조직이 되겠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계속 돌아가는 거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정의는 뭐다, 식신은 뭐다, 이런 공부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식상과 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 식상과 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식상에서 또 딱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한 관계성을, 힘의 균형을 공부를 거기까지 해야지 십성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관, 편관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정인, 편인, 자, 공부해 볼게요.